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충남방송에서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먼저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과 서산공항 조성 등 현안이 산적한 서산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이자 전국 2위 석유화학 제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산에는 LG화학 등 대기업과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어 직감적 고용 인원은 15,000여 명에 달합니다.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서산시를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보조금과 경영 안정자금,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강화 정책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따라 지역에선 경제 침체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국이 추가 신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충남은 돛단위 지하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추진된 서산공항 조성 사업,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의 에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에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서산시와 충남도는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낮춰 에타 조사 없는 방식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항 목표 시기는 오는 2028년. 서산공항이 조성되면 그린 UAM 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와 시너지를 내 서산시가 미래항공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선 낮아진 사업비로 인해 사업 정상 추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선국이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부터 경북 울진까지 330km를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철도가 완공되면 2시간 만에 서해와 동해를 오갈 수 있어 지역에선 관광객 증가와 물류 이동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당 사업은 22대 국회에 들어 에타 면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정부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산시 등 철도가 지나가는 중부권 13개 시군은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 여부가 사업 추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어서 예산지역 현안 살펴봅니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예산구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예산시장과 함께 위기를 맞은 관광 분야를 되살릴 해법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에 걸쳐 있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6년이 지났지만 기관 이전이 전무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역 간 유치 경쟁은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광주 전남 통합이라는 대형 변수도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통합 지역에 기관 집중 배치 방안을 검토하면서 충남의 우선 배치권 요구가 뒷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관건은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충남도가 기후와 에너지, 국방 등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이전의 시급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끊임없이 설득하는 게 민선국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방문객이 줄어드는 등 한때 위기를 맞았던 예산시장.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예산 관광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지역 관광이 특정 장소에 지나치게 의존한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연계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지역 전체가 경제적 효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숙박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아 쇠퇴한 덕산온천 개발과 새로운 치유형 관광자원 발굴이 민성국이 당면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 현안입니다. 예산군은 오는 2030년까지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 이곳은 바이오 관련 연구와 재배부터 가공, 유통 기능을 한데 모아 농생명 융복합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농업과 연구 기능을 촘촘히 연계해 예산군만의 고유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실제로 내려오고 정착할 수 있는 주변 정주 여건 조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한영, 국민의힘 최재구 예산군수 후보 모두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두고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던 내포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국비교부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국비 설계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 사업으로 영유아와 청소년 시설, 교육공간 등을 갖춘 복합 공공시설로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2029년 센터가 문을 열면 정주 여건이 개선돼 공공기관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여아 A양이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50분쯤 보령 죽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양이 주행 중인 SUV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소방 헬기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A양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역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SUV를 운전한 50대 여성 운전자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부터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용역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행정 절차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는 불법으로 점유한 면적과 경계를 확인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진시 중점 관리 지역인 역천과 남원천의 경우 전 구간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향후 불법 시설 단속 대비와 지속적인 하천 관리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처음 공표한 2023년 지역 공급 사용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역 내 생산 중 수도권 비중은 48.6%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동남권이 16.4%, 중부권이 13.0%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 공급 사용표는 일정 기간 지역 경제에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가 지역 안팎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산업 생산물별로 나타낸 통계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과 충북의 제조업 기반이 두드러졌습니다. 충남의 광업 제조업 산출 비중은 68.0%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였고 충북 역시 63.3%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충남 49.5%, 충북 48.1%로 각각 울산 다음 수준이었습니다. 교역 구조에서도 두 지역의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수출, 이출이 수미입을 웃돋는 순유출 지역은 서울, 울산, 충남, 충북 단 4곳뿐이었습니다. 충남은 석유화학 제품, 충북은 전기, 전자, 정밀기기 중심의 생산 수출 구조가 뚜렷했습니다. 다만 충남은 석유화학 제품, 충북은 전기, 전자, 정밀기기 중심의 교역 구조가 강한 만큼
국제 원자재 가격, 반도체 경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시 찾아간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 관계인 40대 여성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지속적으로 전화하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소재를 수소문한 뒤 지난 16일 밭에서 작업 중이던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군이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군은 예산읍과 신안면, 오가면 65세 이상 주민을 시작으로 올해 이륜차 자동신고 시스템 257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시범사업 2년간 발생한 사고 10건 모두 신속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등 사업 효과성이 입증됐다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형 양수기 넉 대를 권역별로 전진 배치합니다. 충남도는 넉 대 중 2대를 공주소방서와 당진소방서에 배치했으며 나머지 2대는 침수 취약 지역과 지역별 대응 여건 등을 검토해 배치 장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형 양수기는 분당 약 5,500리터의 배수 능력을 갖춰 대규모 침수 지역의 배수 작업에 활용됩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대형 양수기 넉 대를 당진 읍내동과 예산 무한천 일원 등 침수 피해 지역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서산 부석사에서 금동 관음보살 좌상 봉안식이 개최됐습니다. 해당 보살 좌상은 고려 후기 충수광 17년 서산 부석사 불자들이 조성했으며 고려 후기 불상의 전형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서산 부석사가 소장했던 보살 좌상은 고려 말 왜구 약탈 과정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일본 스미사 사찰 간논제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스시마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한편 보살 좌상 복원은 간논지의 공식 복제 허가와 일본 기업이 제공한 3차원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불상은 수백 년의 세월이 담긴 세부 조각과 표면 질감의 미세한 굴곡까지 정밀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복원됐습니다. 충남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는 불법 현수막이 방치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도는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예비 입 후보자들에게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 사용 방법과 관련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도내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 건수는 3,1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주요 현안 살펴봅니다. 화력발전소 폐쇄 대비와 해상교량 조성이 시급한 태안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9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던 태안 화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이 지난해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2호기, 오는 2028년에는 3호기가 폐쇄되는 등 7기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발전소 폐쇄로 인구 유출은 약 4,000명, 경제적 손실은 약 1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 지역에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지역 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이 민선국의 핵심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수십 년째 머물러 있는 가로림만 태양군 2연면과 서산시 대산읍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양군. 특히 이곳 주민들에겐 생사가 직결된 사안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산에 있는 병원까지의 거리는 73km.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려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량이 조성되면 이원대산 간 거리가 5.3km로 줄어 이동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안에서 수도권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단축돼 기업 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월 해당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에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민선국이 에타 통과를 위한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줄곧 6만 명대의 인구를 유지하던 태안군은 지난해 2월을 기점으로 6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태안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후보는 의료와 교통, 교육과 문화 등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신 후보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 어떤 후보의 정책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던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생계안정 지원 등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책을 11월까지 중단 없이 지원받게 됐습니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달 중동발 위기 등 석유화학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서산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건설, 플랜트 일용 근로자와 화물 운송자 3,9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6월과 8월 사이 충남도 내에서 41명의 순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남성이 37명으로 전체 수상안전사고 사망자의 90% 이상이었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원인은 물놀이 중 안전부주의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다발 지역은 금산 12명, 보령과 태안이 각각 11명과 9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충남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안전요원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고 드론, 지능형 CCTV 등 첨단 장비 투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포도 농가에서 매미충류 약충 발생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평균 기온 상승과 봄철 고온 현상이 월동 해충의 발생 시기를 앞당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미충류 약충은 포도잎과 신초 등을 흡집해 수세를 약화하고 과실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해충입니다. 기술원은 지난해 해충 발생이 많았던 곳은 초기 약충 밀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잎 뒷면과 신초, 꽃송이 주변을 정밀 예찰하고 약충 확인 시 등록 약제 즉시 살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